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빠르게 북상하여 오늘부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끼친 태풍은 모두 9월 이후 들이닥친 가을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로 20년 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를 떠올리게 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 이렇게 강력한 태풍은 도대체 어쩌다 생겨났을까요?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달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부르는 말입니다. 적도에 위치한 바다 위에는 강한 태양열로 인해 따뜻한 수증기와 불안정한 공기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기압이 주변보다 낮은 곳이 생기면 주변으로 공기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상승하며 소용돌이 칩니다. 작은 소용돌이들이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점차 한 곳에 모이면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하는 것이죠. 11호 태풍 흰남노의 한반도 상륙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바로 강도에 있습니다. 태풍은 강도를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흰남노가 가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는 매우 강 단계 기준인 초속 44m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 또한 초속 60m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매미의 경우는 비를 많이 동반하지 않는 일명 바람 태풍이었지만 오키나와와 대만에 물폭탄을 퍼부으며 우리나라를 코앞에 둔 흰남노는 일명 비태풍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예상하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여름 전 세계에 걸친 이상기후 현상과 지구온난화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수온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온이 높을수록 태풍의 중심기압은 낮아지고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공기를 빨아들이고 회전시키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번 여름은 전무후무한 가뭄과 폭염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만큼 수온 또한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기 전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주던 제주바다 또한 수온이 30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안 그래도 강한 태풍이 한반도 상륙 시점에서는 더욱더 강해져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최고 단계 대응 태세를 지시했을 만큼 이번 주 한반도는 태풍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 같네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14개국 태풍위원회는 태풍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지어진 태풍 이름에 레드카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2년의 루사와 2003년의 매미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면서 아픈 기억으로 남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이름은 앞으로 영구 제명되어 더 이상 태풍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별일 없이 지나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또 다른 태풍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태풍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지구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끌어다가 내륙 지방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기도 하고 적도에 치중된 열기를 순환시켜 지구의 온도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또한 바닷물을 뒤섞어 플랑크톤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죠.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고 매년 강력한 슈퍼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는 일도 더욱 잦아지겠지만 지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순환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태풍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싸스터디였습니다.